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널스탁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제가 출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까지 쉬시고 아마 내일서부터는 이제 나오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종목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미 아침 방송서부터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아도 겁먹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은 시장을 한번 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해봅시다. 어쨌든 제가 녹화 방송은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세요. 방송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서울경제 홈페이지는 올라가 있는데 어제 시장 이제 조정받는 이유는 이제 FOMC를 앞두고 이제 눈치 보기죠. FOMC 앞두고 이제 눈치 보기를 가고 있으면서 시장이 흔들릴 거에 대해서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조금 완화가 된. 그래서 뭐 0.25 할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표는 2월 2일 새벽 4시에 있을 겁니다. 4시 반에서는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2월 2일, 우리나라는 아침 9시에 영향을 받겠죠. 목요일 날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크게만 안 빠진다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뭐 복귀 내지는 이제 있었던 흐름들을 좀 보면서 살펴보자면, 자 코스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흐름을 보니까 시장이 뭐 정상적으로 흔들리고 있네요, 그렇죠? 어제서 음봉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오늘 아주 정상적인 흐름으로 5일선 이탈하면서 조정의 흐름을 보여줬고, 그러면 여기서는 조정받으면 여기 이전 저점 고점 자리 2,400과 2,350 이 두 개를 두고 이제 지지 라인으로 아마 거기서 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거기서 지지할 때쯤에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벌써부터 종목들은요 이미 벌써 빠질 만큼 다 빠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 방송에서는 실전 매매 정수는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월화수목 금요일에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매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번 얘기하고 나서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뭐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에서도 당연히 조정받는 거다, 조정받는데 겁먹지 말아라 하면서도 순환매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침 방송에서 표역 종목을 드렸었던 오늘은 SBS 컨텐츠 허브가 32% 폭등을 했습니다. 잘 팔았죠, 그렇죠? 그리고 엊그저께에서는 NHN 벅스가 순환매로 인공지능으로 해갖고 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키워드를 보면 움직였던 쪽을 보면은 원격 진료, 이것도 한 달 전, 2달 전에서 원격 진료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원격 진료,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격 진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미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비대면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법안으로 풀어서 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인공지능과 AI를 결합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거기에 플러스 더해지면서 움직였던 건데, 비대면 원격 진료에 대한 이슈는 점차적으로 풀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강했지만 헬스케어 관련주, 미용기기 관련주들도 같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은 지금 지수가 조정받을 때에서 오늘 강했고, 또 이게 순환매로 또 그 안에서도 안 움직인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유비케어, 인성저보, 인피니티 헬스케어, 뭐 이지케어 텍 4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서도 원격 의료 테마주는요, 최근에 만들어진 테마가 아니고요, 1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 10년 전에는 좀 강했죠. 15년 전에 있을 때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그때도 지금만큼의 이제 중요도를 이렇게 갖지는 못했지만 그때는 의료기기 관련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10년 전에서는 움직일 때에서는 기대감을 한껏 뿜고 강할 것처럼 움직였지만 의사협회에 막혀가지고 계속 이권 싸움 때문에 못됐던 건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 흐름이 계속 비대면 쪽으로 원격 의료를 풀다 보니까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됐죠.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을 찾아보면
100개 정도 나옵니다. 뭐 100개, 진짜로 100개가 나오나? 진짜 100개가 나와요. 관련주들 찾아보면은 여기저기 엮여 있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인데 원격 의료주로 엮여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의료기기인데 원격 의료로 엮여 있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건데, 근데 요즘에서 쭉 보면요, 움직이는 것들만 움직여요. 원격 의료도. 그래서 원격 의료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거기 이제 프로그램 내지는 이제 시스템, 이런 쪽 병원 시스템 있죠. 이런 쪽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좀 파생할 것 같은데, 어쨌든 원격 의료 삼성에서 관심 있어 하고 인공지능 AI를 접목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먼저 대장 쪽인 인피니티 헬스케어, 유비케어, 인성정보 뭐 이런 쪽 위주로 먼저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쪽 애들이 좀 강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 AI 로봇 관련주 계속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난주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이쪽을 개발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현대라든지 아니면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그리고 현대 로보틱스 진행형 로봇 개발을 또 신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올해 이제 성장기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협동 로봇 분야에서 국내의 핵심 고객의 발굴에 나서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사업에서,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봇 사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가운데, 식당, 도서관, 카페 이런 쪽들 있죠. 여기 상암동도 가면요, 카페가 있는데요,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근데 로봇이 가운데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뭔가 봤더니 로봇이 배달을 합니다. 서울에 그런 곳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상암동 여기 갔다가 있어요. 상암동에 보면은 카페인데 만드는 것도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주문을 하면 로봇이 만들어. 로봇 팔이 있는데 걔가 만들어 갖고 어떻게 갖고 이게 나오면, 그러면 로봇이 그거를 받아다가 전달까지 해줍니다. 점원이 없어요. 완전 무인이죠. 뭐 그런 카페, 뭐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그런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병원, 공항 뭐 이런 쪽에 이제 여러 곳에 이제 편의성을 주는 그런 이제 클로이 로봇 라인업을 이제 LG전자에서 하나의 그 브랜드죠. 그래서 클로이 로봇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로봇 사업은 점차적으로 커질 거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커질 거라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1년도에서는 100조 원대에서 2030년도에서는 280조 원의 규모로 커질 거라 그러는데, 사실 더 커져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뭐 챗봇, 챗 GPT 해가지고 이슈가 터진 다음에 막 움직여주고 있고, 이게 생활에 많이 관여되는, 왜냐면은 모든 로봇이라든지 모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시스템들이 다 만들어진 로직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거를 사람처럼 사고하고 움직일 수 있다면 어디든지 저는 다 접목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보안에 따른 위험성은 있겠지만, 그걸 그건 뭐 과학자들이 알아서 하거나 기술 엔지니어링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 부분을 볼 때에서는 앞으로의 정말 큰 성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파생하면서 움직인 것 같아서 오늘 그쪽이 로봇 관련주 쪽에서도 뭐 여러 분야가 또 움직였지만, 그 인공지능을 접목한 뭐 교육인가요? 그래서 교육주들도 아침에 AI 교육해가지고 뭐 이게 하반기에 그쪽을 확대를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잠깐 움직였다가 또 빠졌고,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게 파생을 할 건데,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아침 방송에 잘 보세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림만 그리고 뭐 사람하고 대화만 하고 이게 아니고, 이게 영상 쪽으로도 이미 딥러닝 기술들이 들어가서 상당한 많은 발전들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광고 중에서도요, 사람이 아닌데, 윤여정 씨시죠? 윤여정 씨 무슨 보험 방송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릴 적 그 사진, 어릴 적 그 동영상 막 그 상황이 나오는데, 전 처음에 딸인가 했어요. 딸내미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딥러닝 기술을 해가지고 얼굴을 따서 젊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갖고 만든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영상들, 앞으로 영화라든지 광고들에서 많이 쓰일 텐데, 광고 돈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앞으로 많이 쓰일 거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쓰일 거고, 많은 분야에서 이런 쓰이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면
아마 관련주들을 계속 확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이미 먼저 움직인 로봇 관련주 이런 거 굳이 따라잡지 않더라도 모든 업종에서 모든 산업에 오늘도 인공지능을 접목한 헬스케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이게 하나의 그냥 뭐 테마, 유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뭐든지 앞에다 그냥 지능형 뭐뭐뭐 뭐 인공지능 뭐뭐뭐 붙이면 되는 겁니다. 건설, 조선, 철강 말만 붙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조금 말이 만들기 어렵겠지만 근데 뭐 헬스케어라 이런 거는 쉽잖아요. 뭐 해가지고 하는 것도 쉽고. 그래요. 어쨌든 오늘 그런 쪽으로 좀 이슈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FOMC인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장 조정받을 거다. 근데 그렇게 크게 조정 안 받을 거다. 다시 시장으로 좀 가서 시장 조정 받아봤자예요. 자, 지금 코스닥은 오히려 안 빠졌죠. 순환매는 계속 나오고 있고 좀 전에 이제 강했던 섹터들의 흐름들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FOMC를 앞두고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이전처럼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떨어진 흐름은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FOMC가 지나봐야지만 확실하게 알겠지만 조정을 받고 움직이면은 어차피 가래들은 갑니다.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전 안 바랍니다. 조정받고 여기서 계속 놀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기는 하죠.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기만 하죠. 그래서 안 올라가고 차라리 그냥 2,500에서 계속 1년 내내 그냥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2,500으로만 머물면 갈 종목들은 최근에 솔트룩스처럼 가는 애들은 300% 가는 거예요. 솔트룩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수 2,500 가만히 있어도 갈 놈들은 380% 가는 겁니다. 이거 380% 갔죠? 480%인가 380%인가. 그러니까 어차피 갈 애들은 가요. 지수가 폭락만 없으면. 그러니까 FOMC 이후에서 이것만 안 나오면 됩니다. 지수가 2,200이 깨지고 2,000이 깨지고 1,500으로 내려가고 1,000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주식 다 빼야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쪽 뭐 시장 얘기는 내일 아침 방송에도 얘기를 할 거지만 FOMC 앞두고 그냥 잠깐 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도 궁금한 게 있다면 혹은 불안한 게 있다면 질문 주시면 되고 어제 여기서 이제 상담했었던 종목에서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었던 포스코 엠텍 제가 아침에서 시가에서 대충 팔라버리라고 그랬죠. 싹 다 밀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있으면 상담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노란 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열어놓고 이제 닫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톡방도 지금 열려 있을 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침에 열어놓은 방은요 꽉 차갖고 못 들어와요. 이 방은 조금 그래 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방은 이제 안 열어요. 이 방은 이제 닫아놓으면 당분간은 안 열 거기 때문에 아침 방송에서는 거의 닫혀 있어요. 거의 닫혀 있기 때문에 열어놔도 방이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잘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 방은 제가 특별하게 열어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실 수 있을 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좀 뒤에 할게요. 먼저 문자부터 하고 전화도 지금 접수를 하면은 전화 주시면 할 수가 있고요. 자, LG전자 질문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LG전자. 자, 오늘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특히 대형주들이 좀 재미가 없었는데 얘는 근데 많이 안 빠졌네요. 오히려 아침에 좀 움직이다 말았는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자, 최근에서도 이 LG전자 상담이 아침에 들어와서 해준 적이 있어요. 10만 원은 갈 거니까 그냥 내비로둬라라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10만 원이 어제하고 오늘이 왔었네요. 질문 주셨던 분 왜 질문 안 합니까? 다음에서 물어보면 안 좋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그분이 아주 물렸던 것 같아요. 물렸었는데 더 가져가라. 10만 원 넘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왜냐면 LG전자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거든요. 얘도 시장과 마찬가지 삼성전자만 가는 게 아니고 LG전자도 가고 있고 그리고 삼성 SDI도 가고 있고 LG화학도 가고 있고 최근에 움직임들이 다 좋았죠. 하이닉스도 움직였고 얘도 지금 여기를 넘어갔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박스권이 아니고 하락장, 작년까지 하락장에서 밑으로 자꾸 깨지는 그러니까 뭔가가 올라가려면 이제 바닥을 잡고 여길 디디고 올리고
이런 흐름들이 조여야 되는데 이걸 주지 못하고 깨지고 반등이 미약하고 또 깨지고 이게 하락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면 완연한 하락장. 근데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면 상승장인데 상승장은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반등장, 그렇죠? 우상에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 차트를 보면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 수렴형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매수하신 가격대가 아까 제가 못 봤는데 얼마죠? 11만 원대시면 갖고 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장이 조정받고 있으니까 조금 밀릴 겁니다. 11만 원은 그렇게 뭐 되게 무리하는 그 목표치는 아니에요. 이제 꼴랑 한 8%? 8% 올라가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니까 희망을 갖고 그 정도는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30%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주랑 이런 대형주의 차이점은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대형주도 그래요. 가끔씩 LG전자도 이번에 애플카 해가지고 가끔씩 이런 식으로 버프가 걸리면서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정말로 간혹 가다가 10년에 한 2번 걸,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걸, 그러다 갑자기 한 번씩 갑자기 뭐 한 달 만에 2달 만에 이런 식으로 100% 올라가는 경우인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대형주들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고 개별주들은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방씩 이게 쭉쭉쭉 올라가죠. 아까 전에 솔트룩스라든지 최근에 움직였던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뭐 등등 하여튼 개별주들은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주는 흐름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대형주들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운 거 빼고는 뭐 그렇게 특히 뭐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하고 모레까지 내일이 수요일이고 모레가 목요일이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FOMC 앞두고 뭐 급등이 쉽게 안 나오겠죠. 일단 FOMC 결과 나온 다음에 올라갈지 빠질지 결정할 거니까 오늘도 그냥 대충 그냥 싱숭생숭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뭐 잠깐 뭐 마이너스 됐든 플러스 됐든 뭐 약보합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면 얘도 내일 급등하기는 글렀고 살짝 밀릴 수는 있다. 이 정도만 인정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받았다 다시 올라가면은 그때는 10만 5천 원, 11만 원, 이제 7%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8%였나요? 8%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기대를 갖고 천천히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코롱 글로벌. 기업 합병 분할해가지고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빠졌네요. 일단 투신이 팔고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팔고 개인들만 사고 최근 5년 동안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뭔가 기업을 합병 분할을 한다라 그러면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합병 분할이 완료가 되면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더라고요. 한 5년 동안 흐름이 대부분 다 그래요. 10개 중에 7, 8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예전에서는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기업 합병 분할이라 그러면은 엄청난 호재로 인식을 하고 막 급등하고 막 그랬던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서는 잠깐 움직이면은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23,100원에 11%. 23,100원에 11%. 쉽지 않겠는데요. 시간을 좀 오래 가져가야 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시장이 지금 종목들이 순환을 하고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보면 종목들이 지금 막 개별주 테마주들이 막 이쪽 저쪽이 막 강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얘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하루 종일 아니고 소외받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 되게 잘 올라가는데 그냥 이쪽 애들은 별로 그렇게 뭐 딱히 움직일 생각 없이 그냥 너네들은 가라. 나는 잠수 탈래다.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3,000원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쉽게 안 갈 것 같고요. 그냥 잠수 탈 것 같아요. 옆으로 행보하거나 이렇게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손실이라 좀 작으면은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개별주 딴 걸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20% 넘게 손실이라면 10%나 5% 안쪽으로 줄어들 때 뭐 종목 교체가 낫겠죠.
하여튼 전 보이는 대로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입니다.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보이는 대로 별로인 것 같아서. 어쨌든 일주일 안에 급등이 나오면 그러면 추세를 다시 타고 뭔가 변화를 보이는 건데 일주일 안에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그냥 계속 요 흐름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SKI 테크놀로지. 잠깐만, 영어로 돼 있나요? 영어로 SKI 테크놀로지. 12만 1,000원에 20%. 뭐 많이 빠졌고 물리기도 많이 물렸죠.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12만 원에서 6만 원이면 반토막이고 지금 좀 올라왔으니까 반토막까지는 아닐 거고. 마이너스 45%. 이거를 가만히 냅둔다고 한꺼번에 뭐 예를 들어 뭐 2월 달이지 2월 달 시작이니까 2월 달에 이게 한꺼번에 올 거다? 그런 생각을 이거 보유한 사람들에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이게 2월 달 혹은 3월 달 뭐 4월 5월은 뭐 주식은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2달 안에 얘가 급등을 하면서 12만 원을 갈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얘가 여기에 12만 원을 가면 그리고 그거 그렇게 갈까봐 궁금해서 물어보신 건 아닐 거고 너무너무 많이 물렸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가지고 가야죠. 뭐 지루하더라도 가져가시고 지금 보이는 건 한 8만 원까지는 무난해 보여요. 2월 달에 해서 뭐 8만 원 가는 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주식이라는 게 왔다 갔다 이게 시가총이 좀 작거나 뭐 그랬으면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건데 뭐 그렇지도 않고 시가총액 4조 7천억짜리나 종목이 되는 게 그래도 뭐 바닥에서 많이도 갔네요. 바닥에서 한 15% 올라갔나 봤더니 37%는 올라갔네.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바닥에서 대형주가 37%나. 그러니까 물린 게 커서 그렇지 바닥에서는 37%씩이나 올라왔으니 바닥에서 싸게 산 애들은 37% 수익이면 차익 실현 욕구도 있겠죠. 그러면 아마 세력들은 이걸 가지고 시가총액도 크고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밑바닥에서 4조 5천억짜리니까 한 1조 정도 샀다가 1조 샀으니까 수익 났죠. 이렇게 37%니까 얼마를 번 거야? 3,700억 벌었네. 3,700억 다 팔아버리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또 올라오면 3,700억 또 벌고 이게 세력들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뭐 8만 원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이게 지금 많이 물려서 그렇지 그렇게 바닥에서도 많이 올라왔지만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이라 8만 원까지는 무조건 갖고 가는 게 무조건이고요. 거기까지는 가져가시고 만약에 손절 고민을 한다라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버텨보세요. 12만 원까지는 여기서 12만 원 가면 76%인가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아니다. 더 올라가야 되네. 81% 올라가야 돼요. 이 대형주가 81%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10만 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올해 내에서는 10만 원 부근에서는 꼭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8만 원 이하에서는 절대 팔지 말자. 좀 지루하더라도 지루할 거라고 미리 얘기 드렸어요. 지루하더라도 손절하지 마시고 8만 원 이상에서 다시 질문 주시거나 일단 10만 원 부근에서 손절 고민해 보시거나 하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준 18,000원에 20%. 요거는 좋아 보이네요. 매수가 18,000원. 이거 수익이시네. 좀 전에 봤었던 그 두 종목에 비해서 얘가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종목에 비해서 최소 2배는 더 좋아 보여요. 조금 오버하면 100배는 좋아 보입니다. 원준이. 아까 질문 뭐뭐 했었죠? SKI 테크놀로지, 코오롱 글로벌, LG전자 물어봤잖아요. 뭐 그렇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걔네들 점수가 70점이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95점까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야죠. 이런 걸 잘 사셨네. 잘 샀네요. 이게 무슨 테마예요? 이거 되게 좋아 보이네. 거래도 실려 있고 원준, 전자정비 이거 테마주들 보다 보면은 여기저기 엮여 있는 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이거 좋아 보이네 하고 이름으로는 기억을 하는데 차트하고 이것도 2차 전지로 돼 있네요. 그래요. 어쨌든 원준 좋아 보여요.
시가총액 사이즈는 2,700억. 그렇죠. 이렇게 너무 가벼운 것도 좋긴 좋은데 너무 가벼운 게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너무 빨리 움직여요. 사실 좋은 거죠. 너무 빨리 움직이고 너무 급등해 버리니까 좋긴 한데 그래도 물량이 좀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딱 사이즈는 이 정도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움직이는 것 보면 500억짜리, 800억짜리 이런 애들이 막 맨날 막 급등하고 맨날 막 날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매수하거나 매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물량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기도 좋죠. 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거 1차 목표치는 22,500원, 2차는 25,000원, 3차는 27,500원, 4차는 3만 원, 5차는 35,000원, 6차는 4만 원, 6차까지만 보세요. 6차 4만 원까지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그 매도하는 방법은 20%죠. 나눠 팔면 되겠죠.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어쨌든 수익은 25,000원만 가도요. 수익 26%나 납니다. 뭘 더 바래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러니까 26% 정도 먹고 싹 다 팔아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해요. 근데 워낙 바닥에 있고 거래가 실린 게 좋아 보여서 어디까지 갈지 요즘에 종목도 움직이면은 되게 잘 가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올라오면 많이 팔고 또 팔고 해도 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 자, YTN 7,020원에 10%. 매도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계륵이라는 뜻 아시죠? 제가 가끔마다 얘기하는데 닭의갈비라는 뜻으로 조조가 삼국지에 나왔던 얘기죠. 공격하기도 그러고 도망가기도 그러고 참 애매할 때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도 참 애매해요. 애매할 때에서는 종목 교체도 가능합니다. 애매하니까 조금만 아쉬워서 좀만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가져가도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애매해요. 애매하면 차라리 바닥에 있는 거 확실한 거 들어가 갖고 한 방에 복구하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쉽다라는 거. 얼마든지 종목들 10%, 20% 혹은 30%씩 튀는 거 많아요. 오늘도 엊그저께 이제 아침 방송에 있었던 SBS 컨텐츠 허브 그 디즈니 플러스 거기에랑 지금 뭐 계약 어쩌고저쩌고 하고 갑자기 튀죠. 이게 다 바닥에서 튀는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요 바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튀는 것들 많습니다. 지금 종목들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지금 애매하잖아요. 떠 있잖아요. 이미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애매합니다. 올라갈 수 있죠. 당연히 올라갈 수 있지만 왜 떨어지는 건 왜 안 됩니까?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고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바닥에 있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게 어려우면 절반이라도 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머지는 뭐 하여튼 한 7,000원까지는 노려보시면 되는데 좀 재미없을 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부터는 전화 연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만 원에 30%요. 6만 원에 30%. 예. 10월 달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작년 10월 달 전, 뭐 7월 달, 6월 달 이때 사신 건가요? 예, 7월달. 10월 달 정도에? 예, 예. 일단은 주가 차트는 추세 상승을 하고 있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 쉽게는 안 떨어질 건데 그렇다고 많이 올라갔던 거라 급등하기도 그렇게 쉬운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냥 천천히 지금도 계속 11월 달, 작년 11월 달서부터 어쨌든 밑으로 급락이 없고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예. 계속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갖고 가셔도 됩니다. 얼마까지? 세력들 맘이죠. 세력들이 야 우리 한번 이거 한번 20만 원까지만 땡겨볼까 하면 20만 원 가는 거고요. 우리 한번 50만 원 가볼까 하면 50만 원 가는 거고. 한 9만 원대 가면 팔려고 그러는데요. 9만 원대요? 예.
9만 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이 내는 가격대는 아니에요. 9만 원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급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하나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산 기업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또 뭘 하겠다라는 저번에 기사도 있던 거 보면은 또 우리나라 또 방산 쪽으로 해가지고 또 이슈가 또 엮이면 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9만 원에서 다시 질문 주시고요. 9만 원 뭐 어렵지 않는 목표치니까 욕심을 내면은 뭐 10만 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9만 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요. 지금 TV랑 대화하시면 조금 늦을 거래요. LG 에너지 솔루션. 자 전화로 통화하시는 네. 게 빠를 건데. 아니, 60만 원에, 네, 60만 원 60만 원에 사셨고 5%인데. 60만 원 5%. 네, 원장, 갖고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네? 이제 가져가시고. 네. 가져가도 될까요? 가져가 되는데 이제 뭐, 자꾸 딴 말 자꾸 하니까 딴 게 안 좋다고 나오니까. 60만 원 가면 팔까 싶어서. 그러니까 60만 원 가면 팔아주는 게 좋죠. 왜냐면은 얘는 2022년도에 처음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진 이래로 최고 고점이 거기니까요. 항상 최고점에서는 매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산 거예요. 최고점에서. 그래서 고생한 건데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60만 원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는 거 보니까 이게 60만 원 올라가면은 개인들이 싫어하지 기관 외국인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까지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죠 그럼. 그러면 일단- 삼성 SDI가 낫지 않을까요? 그걸 갈아타면? 뭘 갈아타요. 그냥 60만 원 갖고 있으려니까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괜히 딴 거 들어갔다가 더 물리지 마시고 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갖고 있으니까 걔네들 믿고 네. 가는 겁니다. 많이, 기간에 외국인들 많이 샀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걔네들 갖고 있으니까 장이 좀 좋아졌으면은 쟤네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자기 단가 이상으로 올려놓을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갖고 있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대신에 가져가세요. 이게 폭이 뭐 이게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딱 14%만 올라가면 되는 거라서 어렵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대형 주고 움직이는 게 너무 이제 빨리 갈 거냐 이제 이게 지금 100억짜리거든요. 아니 100조짜리거든요. 네, 네. 100조짜리다 보니까 무거워서 그렇지 천천히 가져가다 보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60만 원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명신산업 21,000원에 20%. 지금 이거를 손절을 하고 싶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손절하면은 나중에 한 달, 두 달 보면은 수익으로 바뀌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건데 손절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손절할 거였으면은 작년에 했었어야지 이미. 지금은 늦었어요. 손절하기 늦었고 이 정도 차트 모양과 이 정도의 거래량의 흐름이라면 이거는 한 달, 두 달 지나면 수익으로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일단은 명신산업 말고 뭐 일단은 전화로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주셔도 되는데 자, 전화 연결이 또 됐다고 하니까 전화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소니전자를 오늘 무슨 전자요? 소니 채널 때 소니 아, 전자. 써니전자? 네네. 써니전자. 예, 3,470원에 네. 지금 20% 정도 샀는데요. 네. 이 원인이 어떻게 사게 됐냐면은 뭐 이제 정치 테마주죠 카톡으로 뭐. 예? 정치 테마주죠 뭐. 예? 안철수 테마인 거 모르고 사셨어요? 아, 나중에 알고 아, 나서 나중에 하셨어요? 예. 그럼 뭐 때문에 사신 거예요? 뭐 이제 카톡으로 와가지고 이제 아니. 그거 말고. 써니전자 예. 사신 이유가 있다면서요. 아, 카톡 보고 사셨다고? 예. 네, 그런 거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식으로 문자를 뿌려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불법 업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급등했던 혹은 시간 외에서 급등한 애들 뽑아가지고 줘요. 그러면 시간에서 급등한 애들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날에 갭상승이 뜨거나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건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같이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그렇게 뭐 카톡이 오거나 문자로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는 종목을 사갖고 작년에 다 어떻게 됐냐면요. 수익이 난 게 아니고요. 다들 마이너스 80%씩 다 망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 문자를 받았으면 네. 아마 그 문자 보내 잡아가지고 신고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다 고점 대비 예를 들어서 써니전자는 뭐 작년에 뉴스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작년 1월달, 2월달에서 그런 문자들이 무지하게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졌다 지금 움직이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바닥에 있다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거고 네. 그리고 매수 가격도 그 가격이 아니고 싸게 샀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문자를 또 뿌리는 애들은 걔네들이 돈 네.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네. 걔네들이 예를 들어 매집을 2,400원 해놓은 다음에 불특정 다수한테 뿌렸더니 그 사람들이 사줘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누구 이득이에요? 이거 매집한 애들만 이득이죠. 네네. 만약에 그 문자를 뿌린 자리가 바닥이다 그러면은 그래 같이 싸게 예를 들어서 이거 써니전자의 최저점이 지금 2,000원이잖아요. 2,100원? 2,400원? 그런 데서 문자가 나왔으면은 그래 걔네들은 매너가 좀 있구나라고는 생각해 줄 수 있는데 네. 이거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뭐 물량 받아가라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아, 자, 그런데 3,470원 산 거 물론 바닥에서 35% 올라간 상태에서 사긴 했지만 네. 차트 모양이 여전히 강하고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수 가격이 좀 높다라는 게 좀 걱정이고 네네.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조정받게 되면 왜냐면은 이게 세력이 모든 종목에는 세력들이 잔챙이 세력, 중간 세력, 그다음에 중간 세력, 진짜 네. 대형 세력. 그러니까 지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배신이 난무하고 막 작전이 난무하고 아주 지저분해요. 아, 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도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잔챙이 세력이 들어온 거를 보고 그 위에 있는 세력이 보고 이거를 밑으로 가격을 확 밑으로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네.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올려야 되는데 누군가 매집해서 들어오면은 짜증 날 거 네.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갑자기 급락을 20% 이상 급락을 시켰다가 또 한 일주일 동안 한 40% 뺐다가 올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단일 세력만 움직이냐?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네.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종목을 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당하려면. 네. 어쨌든 지금 좀 비싸게 사긴 했지만 조정받으면 네. 그냥 더 사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일단은 손절 라인은 자 차트를 보면 손절 라인은 짧게 잡으면 근데 이게 어려워요. 초보자들한테 손절을 했다가 다시 사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도 전문가님들의 그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 정도의 손절, 아니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만약 선수들은 만약에 정말 매매를 정말 잘한다라 그러면은 얘기 드릴 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3,200원 라인이 깨지면 손절했다가 밑으로 흔들면은 다시 밑에 싸게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손절이 되고 나서 못 사요, 못 잡아요. 더 떨어지고 무서워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5,000원, 6,000원, 7,000원 날라가 버리면 아이고 네. 괜히 손절했네 이래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방법보다 지금 장이 괜찮으니까 네. 차라리 그냥 물리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요. 원래 3,200개 깨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깨지면 밑에서 3,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해버려요 그냥. 3,000 이하에서요? 3,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해버려요. 만약에 내려오면. 근데 이거는 내려올 때에 대한 전략인 거고 안 내려오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안 내려오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 지금 매수 가격이 좀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좀 비싸니까 한 3,700원대에서 절반을 파시고 네. 4,000원대에서 많이 파시고 네. 나머지는 뭐 떨어져도 상관없을 만큼의 비중을 조금 남겨놓고 나중에 다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나빠 보이진 않다는 얘기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바이넥스고요. 바이넥스 11,500원입니다. 11,500원. 비중은요? 한 30% 정도 됩니다. 비중은 30%. 이거 뭐 악재 있나요? 왜 차트가 이렇게 생겼죠? 네, 그렇게 말해요. 계속 떨어져요. 자,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점이 깨지면 안 되는데 지금 장에서 이렇게 저점 깨지는 종목이 별로 그렇게 없는데 지금 제가 1월 4일 이후에 처음 보거든요. 1월 4일 이후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더 이상 저점이 안 깨지고 다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애들만 다 있어요. 이런 종목 제가 처음 봐요, 지금. 1월 4일 이후에. 1월 4일은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을 잡고 반등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네네.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를 1월 달에서 갑자기 매도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뭔가 악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나오는 악재는 없죠. 네네네.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차트 흐름하고 그러니까 저점이 깨진 거랑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자꾸 갑자기 1월 달서부터 급격하게 팔아대거든요. 뭔가 얘네들이 이상한 낌새를 뭔가를 눈치를 챈 것 같은데 드러난 악재는 아니니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없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이거 왜 갑자기 저렇게 팔아대지? 실적은 문제 없거든요. 네네네. 혹시 모르니까 이거 일단은 갖고 있으세요. 뭐 실적이 문제되거나 뭐 드러난 악재는 없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좀 반등을 주겠죠. 근데 네네. 11,000원 쪽으로 올라오면 네네. 반등을 주면 11,000원부터 11,500원 주면은 욕심내지 말고요. 종목 교체를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파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네네. 지금 장이 이렇게 다 좋은데 저점이 깨지면서 땅굴을 파고 있다.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매너 있게 움직이는 좋은 종목들 많이 보이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좀 반등 주면 FOMC 지나면 좀 종목들 반등 나올 거여서 11,000원에서 11,500원 주면은 얘가 예. 낌새가 이상하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자, 일단은 상담하는 방법은 다 안내를 해드렸을 거고, 자, 노란톡 열려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열고 당분간은 닫아놓을 겁니다. 일부러 닫아놓는 이유는 아침 방송에서 열어놓은 게 거의 자리가 없죠. 일단 거기에다가 일단은 그것만 열어놔요. 어쨌든 요 방은 나중에서 열 건데 나중에 지수 한 3,000 가면 열게요. 지금은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일단은 뭐 정보를 주고 있고 시장에 대한 내용도 주고 있으니까 돈 받고 싶으면 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공개 방송도 뭐 이제 링크 같은 것들도 거기다가 이제 드리니까 공개 방송이 있거나 그러면 도움 받을 수 있게 어쨌든 오늘만 열고 지수 3,000 가려면은 한 1년 걸리겠죠.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3,000 갈 수 있겠죠. 그때쯤에서 열릴 거니까 지금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상담 전화 연결이 돼 있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TV는 좀 늦어요. 제 소리가 전화로 들으셔야 돼요. 전화로. TV 소리가 지금 울려서 그러는데 소리를 줄여주세요. 화면만 보시고 TV 소리를 다 줄여놓으세요. 소리를. 네, 소리를 다 줄여놓으면 헷갈려요. 저도 제 목소리 이렇게 나가면 네. TV에서 한 5초 뒤에 들리기 때문에. 자, 되셨나요? 네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의직 스튜디오. 브리지 스튜디오? 네네. 의직 스튜디오 종합 콘텐츠. 자, 위지윅 스튜디오? 네. 위지윅 스튜디오. 매수 가격은 21,000원에 비중 25%. 맞나요? 네. 네. 자, 21,000원에 25%. 가지고 있으면 올라올 것 같은데요? 21,000원 사신 거라면 네.
별 문제 없어요. 그냥 갖고 있으셔도 됩니다. 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이거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원하시는 가격대가 있으세요? 얼마쯤이면 몇 프로 먹으면 팔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네, 한 10%만. 10%? 네. 그러면은 21,000원대에서 10%면은 23,200원 정도 되는데, 아유, 그 정도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럼요, 가능하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 이제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은 이슈가 계속돼요, 올해 내내. 영화는 매달 뭐 이렇게 막 개봉을 자꾸 뭘 해요. 2월 달에도 뭘 하고, 3월 달에도 뭐 하고, 5월 달에도 뭘 하고. 작년, 재작년 코로나 시국에서는 영화 재밌는 게 개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잘 만들어 놓고 개봉을 했는데 사람이 안 보면은 망하잖아요. 투자금은 네. 막 몇 천억에서 막 몇 천억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500억에서 막 1,000억 막 이런 식으로 돈을 무지하게 써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열었더니 사람들이 막 100명 오고 극장 열었더니 2명 오고 막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영화들을 개봉을 다 뒤로 밀었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 은행이란다. 그 극장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드라마, 제작, 그래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은 올해 내내 계속 이슈가 될 예정이라 그래서 그냥 이거 갖고 있으면 1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면 물타기를 좀 해도 될까요? 물타기 안 해도 수익 날 텐데요. 뭐 더 사셔도 상관없는데 비중이 많아요. 지금 25%도. 네네. 비중 20% 많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으셔도 될 것 같은데 뭐 더 사고 네, 싶으면 좀 더 사셔도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사마 알루미늄이요. 37,600원에 30%요. 사마 알루미늄 37,600원에 30%. 네, 금요일 날 떨어지길래 잡았더니 더 떨어져 버리네요. 떠 있으니까 조정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네? 떠 있으니까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 많이 올라갔으니까 주식은 공평한 거예요. 좀 전에 이제 질문 들어왔을 때 위지우 스튜디오 한번 볼게요. 차트로. 얘는 작년도서부터 몇 프로가 그러니까 재작년 고점 12월 달, 재작년 12월 달서부터 1년 내내 떨어지는 폭이 마이너스 62%가 65%가 떨어졌고 사마알루미늄은 여기서부터는 17%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65% 떨어진 거랑 17% 올라간 거랑 그리고 얘는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간 게 있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고 그렇죠? 많이 올라가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고만 좀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추천할 때 4만 얼마까지 보라고 4만 4천 원까지 보라고 하면서 추천했길래 누가요? 떨어져서 제가요? 잡았거든요. 아니요, 다른 방송에. 아, 그건 그분한테 물어봐야죠. 저는 떠 있는 종목 싫어한다니까요. 아,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드렸던 거는 저는 일단은 떠 있는 종목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렸던 거고 네. 아직 차트가 무너졌거나 여기 보면 앞에 보면 장대 양봉 보이죠? 네. 여기에 있어서 일단 여기가 강력한 지지도를 딱 대고 있어서 네. 쉽게 무너지는 패턴은 아니에요. 네. 근데 LG 엔소라고 있다고 떴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라고 들어가니까 맨날 고점에서 속고 속는 거예요. 그거 뉴스를 가지고 바닥에서 싸게 샀던 애들이 그 뉴스를 갖다 고점에서 팔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뉴스가요 바닥에서 5,000원에 나왔잖아요. 네. 아유 그러면은 땡큐인 거죠. 아 그런 좋은 뉴스가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이게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0%는 가겠네. 뭔가 협력을 하고 뭔가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항상 그 호재가 나오면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 이것들이 그 뉴스를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항상 떠 있을 때는 항상 경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매니저님, 그러면은 저거를 만약에 그냥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매매로 그냥 먹을 때 그냥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제가 좀 설명 좀 할게요. 하여튼 아직 수급이 꼬인 것도 아니고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는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앞에 네. 기준 양봉에 거래가 실려 들어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걔네들이 그런 이슈를 하나를 더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휘날레를
마지막 불꽃 시세라 그러죠. 그래서 불꽃 네. 시세를 줄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워낙 높게 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언제 팔고 도망갈지를 모르니까 지금 뭐 네. 그렇게 크게 물린 것도 아니고 네. 앞에 기준 양봉이 정확하게 지금 여기를 잘 지지하니까 이제 손절 라인은 33,8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33,0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라는 그래 33,000원 해도 말씀이시죠? 될 것 같아요. 33,000원. 네. 거기서 조금 더 저는 위로 잡았는데 뭐 33,000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거기나 여기 지지 라인이 많이 겹쳐 있으니까. 그게 네. 지금 지지가 돼야 돼요. 그게 깨지면 네. 사람이 허리가 끊어지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네네네. 허리가 끊어지잖아요. 허리가 다치면요. 사람이 서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은 맨날 기어다니거든요. 아파서. 자는 것도 힘들어요. 주식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끊어지면 큰일 나는데 일단은 지금 이게 쌍봉 모습 비슷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주추세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그리면 여기인데요. 이게 좀 멀기는 해요. 멀긴 한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한 31,000원에서 한 38,000원 되는데 이 자리가 깨지면 그 허리 주추세라 그래요. 허리가 끊어지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네. 아직 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끊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근데 그게 깨지면 네. 물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쫙 고점에 물려가지고 카카오 70% 80% 빠진 거 아시죠? 카카오도 다 좋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작년에 다 물려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다. 네. 여기 네. 고점에서 물린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왜 물렸겠어요, 사람들이. 좋다 그래갖고 물렸는데 여기가 주추세가 깨진 다음에서 보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이너스 70%가 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추세가 안 깨졌으니까 괜찮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냥 4만 원에서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만 원도 작은 수익 아니에요. 예. 응, 그렇죠. 4만 원만 가도 네. 4만 원만 가도 한 8% 정도 수익일 거니까 지금 매수한 가격대를 보니까 네. 여기서는 한 9% 나오는데 매수 가격까지 찍으면 한 8% 정도 있을 텐데 그 정도에서 짧게 끊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비스토스 비스토스 2,385원에 20%요. 비중 20%고 2,380원, 85원요. 85원. 언제 사셨어요, 이거는? 1월 10일쯤에 샀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이거 신규주인데? 네. 오늘 그 시간에서 많이 올라서 혹시나 시간에서 많이 잘못했을까요? 올랐습니까? 예, 그래서 물어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잠깐만요. 시간에서 한번 봅시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네요. 예,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드려봤거든요. 일단 상한가 들어갔으면 좋은 거죠. 예, 좋은 거고 비스토스 상한가. 이게 이제 로봇 관련주 같네요. 보니까 무인공장 도입, 로봇, AI.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돌고 순환매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도 못 갔잖아요. 예, 그래서 순환매가 나온 거에서 상한가 들어갔네요. 일단 축하드리고 로봇 관련주 워낙 강하니까 예, 내일 아침 시세에서 아주 강하게 뽑으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 운이 좋으면 상한가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침 시세에서 아침에 빨리 상한가를 가면 안 팔아도 되는데 상한가가 좀 늦거나 안 들어간다. 일단 시가총액 지금 상한가가 시간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 딱 되고 나서부터 밀린다 싶으면은 아니다 10%면 그냥 갖고 있는 게 낫고요. 예, 팔지 말고 한 뭐 20% 갔는데 상한가를 못 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절반을 이렇게 팔면서 가시면 되고 예, 그냥 팔라 그랬더니 그냥 지가라 상한가로 들어가 버린다. 빠른 시간 안에 뭐 1, 20분 만에 상한가 들어간다. 그럼 냅둬 버려요, 그냥. 아, 예, 또 상한가 가게. 어쨌든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순환하면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뭐 무인 공장, 뭐 로봇팔뿐만 아니라 뭐 계속 다 순환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아마 그런 이슈로 움직인 것 같은데 일단 뭐 괜찮아 보여요. 차트도 바닥에 있고 지금 로봇 관련주 강세 쪽에 있으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내일 꼭 상한가 가서 안 팔고 그냥 쭉쭉 가져가시는 그런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넷마블. 넷마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06,018원이요. 10만 6천 원이요? 예, 106,018원. 10만 6천 18원. 뭐 18원까지 안 쓰셔도 되는데 그냥 네, 10만 6천 원 해야 되는데 그래요. 비중은요? 30%예요. 30%.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한 2, 3년 됐는데. 꼭대기는 아닌데요?
꼭대기 20만 원 넘게 할 때 그때 샀는데 추매를 해가지고 아, 물타기 하셔갖고. 물타기 해가지고 계속 물타기 해갖고 지금 자, 물타기라는 기법은요. 되게 만만해 보이죠. 왜냐면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냥 사고 하면 되는 줄 알지만 물타기의 단점은 100만 원 들어가서 100만 원 깨질 거, 1억 들어가서 1억 다 깨지고 10억 들어가서 10억 다 깨지고 들어가는 족족 다 깨집니다. 그렇죠? 예.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이 깨지는 기법이 물타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물타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거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물타기 기법은요, 초보자 기법이 아니고요, 사실은 고급 기법이에요. 왜 고급 기법이냐면 초보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꼭대 제가 카카오를 또 얘기하지만 카카오 물타기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어디서 물타기 했냐면 이거를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이거를 1년 6개월을 기다린다면서 지금 물타기 해야 되는데 지금 물타기 하지 않고 이미 1년 6개월 전에 벌써 아침, 점심, 저녁을 사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물타기가 다 끝나버리거나 정말 길어야 뭐 물타기 해봤자 3개월 안에 싹 다 사고 끝나버려요.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는 물타기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리냐면 시장을 보고 시장에 맞춰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응.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제가 올해 시장은 바닥을 잡고 박스권장이 되고 1월 4일서부터 바닥을 잡았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물타기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근데 비중이 벌써 30%인데요? 물타기 그래도 더 하실 수 좀-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1월 6일 날, 1월 7일 날 이쯤에서는 왜 물타기 하겠다는 생각을 왜 안 하셨어요? 확실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물타기 그래요?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아침 하다 방송 안 보니까 보세요? 요즘 시간이 없어요. 요즘은 시간을 좀 보고 못 싶었어요? 봤거든요. 제가 아침 방송에서 1월 4일에서 1월 5일, 1월 6일 계속 지금 빨간색 넥타이 메고 오면서 시장 바닥 쳤으니까 주식 사야 된다 맨날 노래했는데 어쩐지 요즘에 저기 게이 투자자 주식 많이 팔더라고 이상하게. 방송을 봤으면 안 팔았을 텐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러니까 물타기를 했었으면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는데 좀 조정받을 때 좀 싸게 샀으면 좋겠거든요. 한 5만 5천 원대? 15,000원대에. 네, 5만 5천 원대만 내려와도 물타기 하기에는 괜찮은 가격대인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10만 원 가격대에 비하면은 아직 40%다 떨어져 있는 가격이니까 물타기를 하면은 단가가 많이 낮아지죠. 예. 그래서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보다 좀 더 싼 가격에서 물타기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목표가는 한 대충 어느 선을 봅니까 올해? 일단은 올해까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건 상반기만 보고 있어요. 4월에서 6월 정도까지만 예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는 일단은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일단은.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하반기에서 시장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얘도 10만 원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딱 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다시 시장도 빠질 거고 종목도 빠지면 얘도 다시 5만 원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그거는 아직 하반기에 다시 봐야 돼요. 네, 지금은- 그러면 지금 한 5만 5천 원 되면 물타기 조금 그렇죠. 하고. 물타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 7만 원쯤 왔을 때서부터 방송을 열심히 보세요. 그래야 시장을 가지고 시장이 박살납니다. 그러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네. 근데 그 전에서는 아직까지 시장은 저는 좋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세요. 일단 상반기에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알체라. 이것도 최근에 급등한 이것도 인공지능 그쪽으로 엮여 있는 종목이죠. 아직도 차트가 강하네요. 세네. 14,000원. 근데 사신 가격대가 오늘 사신 것 같기도 하고. 이전에 물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봐봐요. 왼쪽에 없죠? 아니다. 길게 봐야지. 있네요. 여기서 물리시던 건가? 여기서 물렸으면 7월 달에 물린 건데. 어쨌든 느낌은 최근에 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사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대부분의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이제 위험합니다. 왜냐면 94% 올라갔으니까를 말씀을 드릴 건데 아직 차트가 굉장히 강하네요. 다시 한 번 더 위로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손절 라인만 잡아드릴게요. 어차피 강한 종목 달리는 말에 올라타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타자마자 말이 달리니까 굉장히 스파트가 빠릅니다. 단점은 달리는 말에 올라탔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뇌진탕 당하거나 팔이 다 으스러지거나 살갗이 다 날아가겠죠. 달리는 말이니까 말이 시속
빠른 애들은 60km, 70km 달릴걸요? 80km 달리는 것도 하나? 80km도 달릴걸요? 어쨌든 달리는 말이니까 손절 라인은 12,500원 잡으세요. 12,500원 손절 라인 잡고 고점 뚫고 움직이면은 한 16,000원 거기서부터 매도하시면 되겠는데요. 하여튼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좀 비싼 것뿐밖에 없어요. 자, 다음도 문자로 가겠습니다. 대한전선. 대한전선 1684원에 10%. 좀 전에 봤었던 알체라 차트는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위쪽으로 막 급등할 것 같은 차트지만 대한전선은 안전해 보이지만 좀 졸린 듯한, 그렇죠? 좀 지루지루한 흐름이죠. 그래도 수익으로는 갈 수 있어요. 당장 달리는 말은 아니지만 말이 그냥 쉬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얘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언제 달릴 건지는 세력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기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원을 일단은 가면은 거래가 실리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수익 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세워라 내워라 내일 돼도 안 움직이고 모레 돼도 안 움직이고 일주일 돼도 안 움직이고 도대체 언제 움직일 거냐 물어봐도 안 움직이고 그럴까 봐 걱정해서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평 하고 움직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1,700원은 일단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한 1,900원까지. 근데 세워라 내워라는 종목이니까 그거를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차례 같은 애들 무조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종목이고 이런 애들은 그냥 천천히 뭐 한 달 뒤에 움직여도 되고 2달 뒤에 움직여도 되고 석 달 뒤에 움직여도 되고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가길 갈 건데 좀 많이 뜸을 좀 들이네요. 세력들이 매집이 안 됐나. 자, 그래요. 그렇습니다. 수익 날 거니까 그냥 보유하시고요. 자, 다음은 유튜브 채팅으로 가겠습니다. 자, 코다코. 자, 매수 가격 1,500원에 비중 30%. 자, 이분은 5년 동안 보유 중이시라 그러는데 주식을 5년 동안 보유 중을 그래도 뭐 좋은 점까지는 아니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5년 동안 마이너스 26%, 시가총액 431억. 5년 동안 보유하셨으면은 그 동안의 실적도 체크가 됐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그렇게 장기 투자하려면은 적자는 피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그건 아니네요. 그러면 상패 위험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얘기고 증거금 100%짜리 잠깐 봤던 거예요. 시가총액도 작고 그래서 혹시나 상패 위험이 있으려면은 적자면 올해 3, 4월 달 넘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정도면은 상패 당하는 거는 쉽진 않아요. 물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거나 그다음에 1,000원짜리 종목이거나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이 그 중에서 상패가 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3월달, 4월달에. 하여튼 얘는 거기에서 조금 그래도 안전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1,500원까지 지금 개별주 잡주들이 참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가져가세요. 5년 동안 참았는데 뭐 앞으로 1년도 못 참겠어요? 가져가다 보면 올 상반기 3월달, 4월달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슉 하고 올라와 주기를 기다렸다가 한 1,500원대 오면은 팔아버리세요, 그냥. 지금 보이는 목표치는 이전에 여기 1,400원 찍었던 자리 있죠? 1,300원에서 1,400원입니다.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수익으로 바뀌는 거고 못 넘어가면 또 거기서 박스권을 탈 거고 어쨌든 1,300원, 1,400원까지는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도 유튜브 상담으로 갑니다. 우리넷 9,750원에 15%. 최근에 사신 것 같기도 하고 이전에 물린 건가는 모르겠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서는 이게 호가 단위가 바뀌기 전에서는 10,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0,000원이 안 차게 되면은 여기서 호가 단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평 여기 있네요. 이렇게 금방 올라가는데 30%가 지금은 호가 단위가 막 10원 단위로 막 바뀌어 있고 그래갖고 이제 좀 더디게 갈 것 같아요. 움직이게 되면 목표 가격은 아주 짧게 본다. 아주 징글징글하다. 이 종목 보기 싫다. 그건 10,000원에 파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1차 목표치는 그래서 1,500원, 2차는 11,000원, 3차는 11,500원 정도까지만. 그래서 1차, 2차, 3차 해서 3차가 11,500원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하시고 또 조정받으면 또 사세요. 그래도 되는 종목으로 보여요.
통신 장비.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셀트리온. 자, 매수 가격은 18만 8천 원에 20%. 지금 제약주들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안 움직이고. 그래서 느낌은 원래는 올겨울 아니면 내년 겨울이었잖아요. 지금 내년 겨울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지금쯤이면은 좀 움직여줘야 될 텐데 아직도 안 움직이죠. 그렇다고 뭐 되게 나쁘니까 이거는 뭐 이제 쓰레기다 뭐 이것까지는 아니니까. 얘도 주식이긴 주식이라서 움직이긴 할 텐데 근데 지금 뭐 손실이 무지하게 큰 것도 아니고 지금 12% 정도라면 이렇게 안 움직인다면 이제는 좀 결단을 해서 챗봇 관련주 순환매 있죠? 그쪽으로 교체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종목들이 20%가 빨리빨리 갑니다. 지금 종목도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20%, 뭐 30%도 잘 가요. 금방금방. 하루 이틀 만에 금방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침에 표육 종목 드렸었던 NH벅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 있었거든요. 셀트리온도 바닥입니다. 얘도 바닥에 있었는데 은근슬쩍 올라가면서 29%가 올라가 버렸어요. 29%. 그럼 뭐하러 바닥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이거를 뭐하러 갖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셀트리온이 급격하게 20%, 30% 올라간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게 빨리빨리 올라가지도 않고 제약주들이 강했을 때나 뭐 2%, 3%, 5%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러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또 수급도 들어오다 말다 해서 좀 답답해서 지금 장이 이렇게 좋을 때에는 이렇게 안 움직이고 답답한 종목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손절하는 게 어려우면 절반이라도 손절을 해서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저쪽. 지금 이제 조만간에 움직이게 되면 이제 챗봇 관련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보안 섹터로 움직이거나 데이터 솔루션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영상 콘텐츠 AI 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마 그런 쪽으로 순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은 무인 기계와 로봇, 뭐 딥러닝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서 순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좀 더 보시고요. 그쪽으로 계속 지금 섹터가 그걸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제약주들은 그쪽에 가면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약도 지금 강한 쪽이 헬스케어가 인공지능하고 접목해서 뭘 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쪽 제약 쪽하고의 시너지 효과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의사들을 다 밀어내고 로봇을 다 제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의사협회의 힘을 그렇죠?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그게 비대면 뭐 헬스케어 원격 의료가 안 된 이유가 의사들의 거기에 턱에 막혀가지고 지금 그랬던 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산업 쪽으로의 먼저 그쪽이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인공지능 그래서 이쪽은 절반을 일단은 포기를 하고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AI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최소한 헬스케어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영화 아까 얘기했었던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파생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종목 교체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BGF 문자로 주셨는데요. 매수 가격 4,300원에 30%. 차트는 이쁘네요. 자 차트를 보니까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이제 약간 수렴형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조만간에 튈 거예요. 조만간에 튀면 거래가 실리면 5,000원 쪽을 보시면 되고 거래가 안 실리면 전고점까지만 보시면 되고 전고점까지만 올라가도 한 8% 정도? 8% 정도 수익인데 거래 실리면 돌파가 될 겁니다. 하여튼 거래 실리면 5,000원까지 보시고 거래 안 실리면 한 8% 정도만 먹고 나오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가겠습니다. LVMC 홀딩스 3,200원에 50%. 유상증자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납입하라는 거 납입하지 마세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가시고 지금 종목도 살 것들 많으니까 딴 거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삼자 배정인지 아니면은 그냥인지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안 보겠습니다만 차트는 좋아 보여서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다가 한 3,200원쯤 오면 한번 터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움직임이 좋은데 이제 거래가 좀 없네요. 거래가 좀 실려 있는 쪽으로 해서 하면은 더 확실하게 좋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거래가 없으니까 그냥 좀 천천히 가져가면서 3,200원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한미약품. 그래요. 지금 제약주들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갈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느낌은 뭐냐면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면 제약주도 땡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생각이 없는 세력들의 생각을 보니까 그럴 생각이 없고 무인공장, 로봇팔, 로봇 딥러닝, 그다음에 뭐 약간 로봇 인공지능으로 만든 뭐 영상, 뭐 광고, 뭐 드라마, 영화 뭐 이쪽으로 계속 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움직이는 흐름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메타버스 이런 쪽이겠죠. IT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아니고 이런 쪽에 인공지능 쪽으로 상반기로 계속 이쪽으로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헬스케어는 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약주는 그걸 엮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이 그래서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요. FOMC 이후에서도 제약주가 이렇게 약하다면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한데 이분 사신 가격대는 34만 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손절을 못하고 올 겨울은 포기하고 내년 겨울을 노려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딥러닝 쪽, 이쪽 인공지능, AI 이쪽으로 싹 다 파생이 계속되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 이쪽으로만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얘가 FOMC 이후에서도 저점이 깨지고 계속 약한다라 그러면 제약주들은 올 겨울은 아니지 않을까, 내년 겨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란톡방 열려 있는데요. 요 방송 끝나면 바로 닫을 겁니다. 저는 오늘 방송만 출연하고 내일서부터나 다음서부터는 이주원 전문가님이 나오실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침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